안녕하세요. 금나치마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.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13년 정도 근무해 연봉은 약 6,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. 이분이 이용 중인 대출은 은행 2건 해가지고 5,280만 원, 그리고 카드론으로 1,920만 원, 이렇게 대출을 이용하고 계셨어요. 이분이 문의를 주신 이유는 내가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다 알아보니까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융권을 알아보는데 가능할까요? 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. 신용점수를 여쭤보니까 나이스가 798점, KCB가 803점, 점수도 나쁘지 않고 대출이 연봉보다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취급하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가능성이 있죠. 다만 이제 4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조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신용대출을 문의 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금융사를 한 곳만 가조를 해드리진 않아요. 보통 한 두세 곳, 서너 곳 이 정도까지 가조를 해드려요. 왜 그러냐면 어느 금융사에서 이자가 얼마나 더 낮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낮은 이자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세 군데, 서너 군데 이 정도 가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알맞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는데 이분 역시도 저희가 가조를 한 서너 군데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저축은행 한 곳에서 4,7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고 금리는 12.5%, 그리고 또 캐피탈 한 곳에서 4,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가 13.2%, 이렇게 두 곳이 가장 그나마 잘 나왔다고 보였어요. 그래가지고 고객님한테 이 두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고요. 그래요? 제가 지금 카드론이 추가로 2,800만 원이 더 가능한데 이게 금리가 11.3%다. 그러면 지금 저축은행 12.5, 캐피탈 13.2, 카드론이 11.3%니까 일단 카드론 이자가 가장 낮으니까 이거 먼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축은행이든 캐피탈이든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. 자,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?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. 자, 왜 틀린 말이 되느냐? 자, 일단 단순하게 그래요. 금리만 비교를 해보자면 카드론이 가장 낮아요.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 얼마죠? 1,200만 원. 이것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에 카드론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되겠죠. 카드론 해가지고 2,8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11.3%로. 그러면 기존의 대출이 은행 두 건에 카드론 한 건 있는데 또 카드론이 하나 더 발생했어. 그러면 신용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당연히 하락하겠죠. 지금 이거보다. 당연히 하락하죠. 그러면 나머지 1,2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 저축은행 캐피탈에 신청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저축은행 캐피탈에서는 지금의 신용점수가 아니라 카드론 2,800만 원 받고 나서 이 하락한 신용점수 이걸로 다시 제조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지금 적용된 이자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. 그럼 평균 이자를 이제 따져봐야겠죠. 자, 11.3%. 가장 낮게는 이제 저축은행 12.5%니까 몇 프로입니까? 1.2% 차이 나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점수 하락하면 12.5%가 아니라 여기서 못해도 3, 4%는 더 올라갈 겁니다. 그럼 과연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게 더 맞을까요? 아니면 차라리 저축은행 한 곳에서 4천만 원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? 당연히 저축은행 한 곳을 이용하는 게 맞죠. 이게 더 이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. 자,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그래 알았어. 그러면 카드로는 이용을 안 하기로 하고 한 방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저축은행도 4천만 원 이상 가능하고 캐피탈도 4천만 원 이상이 가능해. 그런데 저축은행이 캐피탈보다는 이자가 뭐 한 0.7% 정도 더 낮기는 하지만 제가 이전에 어떤 금융사가 신용점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느냐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죠. 거기서 보면 카드론이 가장 적게, 캐피탈이 그 다음, 저축은행이 그 다음 신용에
영향을 준다고 했어요. 이 말은 곧 카드론을 이용했을 때 신용수가 가장 덜 하락하고 그 다음이 캐피탈이고 저축을 이용했을 때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한다고 했어요. 또 이렇게 가장 많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점수 차이가 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몇 점 정도 잘해야 뭐 20 정도 많으나 자, 그 정도 어찌됐든 단 몇 점이라도 더 많이 하락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상황에서 0.7%인데 내가 0.7% 좀 더 높더라도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덜 하락하는 캐피탈을 이용해야 되느냐, 아니면 0.7% 이 이자면 어디냐, 이거라도 줄이기 위해서 신용점수는 좀 더 하락하더라도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되느냐, 이제 여기서 고민하실 수가 있죠. 여기서 저의 생각은 저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저축은행입니다. 왜? 이자가 낮으니까. 맞아요. 이자가 낮으니까 라는 말도 맞아요. 근데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저축은행에서 4천만 원을 이제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총 대출이 얼마죠? 5,280, 1,520, 7,200. 7,200에 4천만 원 플러스 하면 얼마죠? 1억 1,200. 1억 1,200만 원. 자, 이렇게 되면 이분이 연봉이 6,400인데 이제 총 부채가 1억 1,200이 돼버려요. 그러면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뭐 200%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80%?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. 그럼 과연 이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또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 이렇게 잘 나오느냐? 아니라는 거죠. 더 이상 대출은 나오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쉽지가 않죠.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소액 정도, 소액 몇백만 원 이 정도나 가능성이 있지,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말은 뭐예요?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일이 어렵다. 그러면 내가 굳이 신용점수를 더 지켜서 뭐예요? 신용점수 더 올려놔서 할 게 없잖아. 그러면 차라리 이자라도 줄여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자 지출을 단 얼마라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저축은행을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. 이렇듯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이게 이자는 가장 낮더라도 한 곳에서 다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다른 한 곳에서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은 차라리 한 곳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이자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